영상 하나 찍어보겠는데요. 밖에 그 소리가 조금 들리네요. 그 공인중개사를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못 벌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이제 목덕방, 그러니까 이제 60대에서 뭐 한 70대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대라고 보죠, 50대. 50대에서 한 70대 정도 되시는 이 중장년 분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이제 한 2030, 40까지라고 대상으로 봤을 때 2030, 40이 이 중개업을 하면서 월에 500을 못 번다는 말은 이거는 그냥 중개업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단위 시간당 노동 투입량 대비 또 수입이 많이 벌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일 하등한 중개 대상물인 원룸 투룸 임대차 중개만 하더라도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월에 거의 한 800에서 많으면 뭐 1200까지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룸 투룸에 대한 어떤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런 것들에 대한 통 매매까지 여기에다 플러스로 매매까지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한 2000에서 한 3000 정도까지는 벌어가거든요. 꼭 불법적인 중개 안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냥 월에 800만 원 정도를 벌려면은 서울에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서울은 싼 게 보통 천에 한 50 정도 되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이게 이 해봐야 원룸이라고요. 아니면은 뭐 반지하라거나 저희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이쪽 아니더라도 그냥 비선호지역인 그런 강북 지역만 통틀더라도 뭐 천에 50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냥 완전히 막 예를 들면 뭐 300에 30 뭐 이런 집 제외하고, 이런 집은 애초에 집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서 수요와 공급도 그 일치하지도 않아요. 수요도 적고 공급도 적어가지고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보통 천에 50에서 한 3천에 한 90까지 정도를 예로 좀 들어보자고요. 이런 물건들이 주 중개대상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중점으로 중개를 한다 그랬을 때 월세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천에 50이면 환산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에서 이제 0. 이제 법정 중개보수 곱하게 되면은 이제 3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30만 원이 한쪽에서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중개를 안 하고 단독 중개를 한다 그랬을 때 의뢰인이 총 2명이니까 30만 원 곱하기 2 해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1050짜리를 중개한다 그랬을 때. 근데 3000에 90짜리를 한다 그러면은 환산보증금 한다 그랬을 때 1억 2천만 원 되니까 1억 2천만 원에 이제 36%, 36,000원이죠. 36%가 아니라 36,000원, 36만 원이라 그랬을 때 통상 한 높게 잡아서 한 40만 원 잡아보자고요. 40만 원. 근데 이제 뭐 월세라든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세도 같이 중개하다 그러면은 전세는 훨씬 더 금액이 크긴 합니다. 40만 원 잡는다 그랬을 때 40만 원을 양쪽에 모두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8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60만 원과 80만 원을 정확히 더해가지고 180만 원이라고 하는 요 값을 만들어 놓고 나누기 2를 하면 정확히 산술 평균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한 개의 중개당 얼마의 보수가 떨어지냐면은 70만 원이 나와요. 70만 원이 나오는데 요거를 월에 800만 원 정도를 벌려면은 한 달에 12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만 하면 나오는 구조예요. 12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2.5일당 한 건만 수행해도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뭐 2.5일만 일단 하나만 나오겠어요, 계약이.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신림동이나 아니면 뭐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직장인들 많은 곳, 그다음에 또 강남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그 대학가, 이제 뭐 경희대, 외대, 시립대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뭐 서울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되게 중앙대라든가 대학가 인근의 시즌까지 맞이한다 그러면은 이 돈 버는 거 이거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시즌을 잘 만나잖아요. 제가 몇 건까지 하는 사람을 봤냐면은 최대 이 80건 하는 사람 봤어요. 80건. 한 달에. 한 달 기준으로 80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즌이냐면 대학가였는데, 대학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계약 시즌. 계약 시즌을 맞았을 때 한 80건 정도를 수행하더라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몇 건 꼴이에요. 거의 3건 꼴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사가 하는 일 중에서 광고도 올리고 매물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손님 만나서 미팅도 하고 집도 보여주고 계약서까지 쓰는 그 과정이 하루에 3건씩만 이렇게 성사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80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80건 환산하면 얼마예요? 70만 원씩 한다 그랬을 때 87에 5,600만 원 벌어간 거예요. 그 달은 그 달에. 근데 물론 여기서 이게 순수익은 아니지. 광고 비용, 뭐 기름값, 그다음에 뭐 이제 식비, 뭐 사무실 운영한다 그러면 월세, 그다음에 플랫폼 이용료, 뭐 이런 것들 기타 잡비용을 모두 빼야 되겠죠. 근데 뺀다 한들 5,600만 원에서 비용이 1,000만 원까지 깨지지도 않아요. 한 4,600만 원이 이제 귀속 소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세금 낼 거 하면은 뭐 얼마 남겠죠. 근데 이만큼 돈이 벌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광고 같은 것도 물건만 많으면 여러 군데 다 해도 돼요. 원투룸 한다 그랬을 때 네이버 부동산 또 내가 진짜 돈이 많아 그럼 직방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방에 프리미엄 같은 데 넣어가지고 월에 그냥 뭐 광고 플랫폼 이용료만 한 200만 원 직방에다 태워버려도 돼요. 직방도 있고 뭐 다방도 있고 뭐 피터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인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뭐 최대 80건까지는 매달 하진 못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숙달이 조금 됐다. 그냥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넘어가는 그 단계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2건에서 15건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건에서 15건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급자 기준 평달 이건 그러니까 비수기라든가 성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뭐 이러한 시즌들을 제외한다 그랬을 때 중급자 기준으로 평달에 월에 15건에서 20건 정도를 원투룸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건에서 20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건당 70만 원을 잡았을 때 70만 원에 곱하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1,050만 원 나오잖아요. 1,050만 원 최소로 잡고 20건 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70만 원에 20건 곱하면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최소값이 되고 이게 최대값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소속공인중개사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율을 조금 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이 단위 시간당 노동소득이 이게 보통 뭐 어디 직장 다니거나 쿠팡 뛰거나 뭐 대리기사 뛰거나 뭐 배달 뛰거나 이런 것들보다 뭐 훨씬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원룸 투룸이 재미가 없어요. 이거밖에 못 보는 게 너무 한심하고 재미없다. 해봐야 뭐 한 달에 뭐 1,5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더 높은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원룸 투룸에서 다음 단계인 뭐 상가 사무실, 뭐 임대차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조금 이제 젊은 여성이다. 좀 영업력이 좋다.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도 돼요. 제가 한번 올려놨잖아요. 아파트 입주장에 대해서 다뤘잖아. 입주장. 이런 데 가면은 수입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러한 수익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은 적게 하고 수입은 높아져요. 저희 실제로 50, 60, 70 이런 아저씨, 아줌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개업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하루에 노동하는 게 1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1시간밖에 노동 안 한다고. 한 30분 정도밖에 노동을 안 해요. 거의 보면은 앉아가지고 뭐해 우리 딱 방문 열고 그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테레비 보고 있거나 유튜브 보고 있거나 책 읽고 있거나 아니면 세차하고 있거나 맨날 놀고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도 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얼마를 벌어가냐? 월에 150에서 200만 원씩 벌어간다고요. 하루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심지어 설렁설렁 안 하더라도 본인이 좀 전투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가 뭔가 큰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거 대상으로 삼으면서 높은 돈수 벌어갈 수 있다니까요.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돈을 5배, 8배는 더 벌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절대 뭐 폐업률이 뭐 1이고 뭐 매년 늘어나는 폐업자 그런 기사에다가 일절 신경 쓰지 마시고 돈 버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돈을 법니다. 어딜 가나 시장이 어려워도 많이 버는 놈은 항상 존재해요. 중개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90%. 이 소득을
압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90명의 소득보다 100명 중에 10명의 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얘네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숫자라든가 뭐 폐업자 숫자라든가 뭐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라든가 그런 뭐 중개보조원의 뭐 진입 뭐 그런 거 일절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개업 제대로 해볼라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얼마 번다 한 달에? 그래도 연애 한 2억에서 3억은 벌어가요. 이 사람들이 2억에서 3억은 벌어가니까 이것보다 뭐 100% 100분의 10 중에서 또 세분화돼가지고 여기에서 상위 1%는 뭐 연애 이제 보면은 뭐 10억씩 벌어가고 10억 벌어가는 거지. 토지 같은 거 하나 잘 만나고 건물 같은 거 하나 잘 만나면은 뭐 벌어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만큼 일 간단하게 해가지고 쉽게 벌 수 있는 직업 없습니다.